안녕하세요. 자, 3단계 문제풀이 시점 모의고사 1번부터 제1회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진 건 했습니다. 자, 십시일반 하면은 여러 사람이 모아 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힘껏 도와주자라고 했고,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역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맞고요. 자, 목불시정 하면은 즉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즉 무식함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째 그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답답하냐. 즉 여기서는 무식하다는 얘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은 설상가상이죠. 따라서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설상가상이니까 관계가 없네요. 정답은 2번. 자, 주마간산하고 주마가편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주마간산은 대충 훑어보는 거야. 일을 대충 처리하는 거.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니? 곧 개 머루 먹듯 하면 성의가 없음을 말하죠. 따라서 무성의하게 대충 쳐다볼 때 우리가 주마간산이라고 하고, 반면에 응원하는, 즉 격려하고 응원할 때는 주마가편. 주마가편 하면은 응원하고 격려하는 걸 말하고, 주마간산 하면은 대충 훑어보는 걸 말합니다. 자, 망양보래 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즉 뒤늦은 후회죠. 따라서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즉 손해를 보고 뒤에 가서 후회할 수 있다. 망양보래.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한자 성어와 속담과의 관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그 예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들 반드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요. 항상 우리 국어시험에는 이렇게 배운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국어 수행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배운 거에만 끼워 맞추는 학습하지 마시고, 우리가 낯설더라도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 2번 친구들끼리만 가는 캠핑에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라는 부모의 말을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는 건 친구들끼리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야. 따라서 1번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캠핑은 청소년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 청소년 시기의 유익함을 강조한다. 가능하고, 왜냐하면 부모가 친구들끼리 가는 걸 반대하고 또한 캠핑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야외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번 개성시대에는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율성이 청소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친구들끼리만 가는 것,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즉 개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즉 지금의 화제를 벗어난 내용이므로 2번은 좀 적절하지 않죠. 자, 3번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결코 유흥적으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캠핑을 가되 그 캠핑 안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거다라고 설득하고, 4번에 비슷한 의식과 고민을 지닌 친구들이라 대화가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4번은 친구들끼리 갔을 때, 친구들끼리 캠핑을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얘기했어요. 즉 1번, 3번, 4번은 모두 친구들과 캠핑을 가는 것에 있어서 그 주제에 한정하여 장점을 설득했다면, 2번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야. 즉 개성과 자율성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지만 그 범위가 벗어났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항상 이와 같은 유형의 글,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주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틀린 거야. 그리고 독해할 때에도 즉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런 지금 주어진 주제보다 범위가 넓을 때에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가장 또 기본적인 유형의 퇴고 문제죠. 퇴고 문제의 경우에는 뭘 물을지 몰라. 즉 맞춤법을 묻는 건지 아니면은 표기를 묻는 건지
또는 문법적인 걸 묻는 건지 또는 독해를 묻는 건지 결국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지를 바로 봐야죠. 자, 1번에 보면 이어질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는 얘기는 이는 단락의 원리상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제에서 벗어날 때는 삭제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 문장이 이 주제에 벗어났다는 얘기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저녁에 귀가해서는 텔레비전을 그리고 다시 또 내일이면 똑같은 과정의 생활을 반복된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즉 이 글은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억에서는 이 반복을 벗어나는 게 휴가다라고 했으면 그렇다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 바로 그 휴가가 주는 어떤 장점이 이어져야겠지. 근데 뒤에 봤더니 그러한 반복 속에서 라고 지시하고 있으므로 휴가가 중간에 들어간다면 이는 이 단락에 중심된 내용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따라서 1번은 잘 고쳤죠?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산만하고 길어서 우리가를 경계로 해서 두 문장으로 나눈다. 즉 그러한 반복 속에 우리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수의 광고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이 우리가에서 문장을 구별하는 게 좋겠다. 적절하네요. 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이라고 할 지하철, 버스, 택시 등도 역시 광고를 위한 달리는 광고 게시판의 역할을 한다. 자, 이 첫 단락을 읽었더니 이 글의 주된 화제는 뭐야? 광고를 우리는 매일 접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귿은 앞의 내용에 대해 역접의 관계니까 그러나라고 고친다. 그러면 앞의 내용까지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광고를 접한다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러나를 넣어서 곧바로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같은 흔한 광고 카페를 모르게 되면 사람과의 대화에서 반문명이자 야만인의 대표가 되어 어설프게 표정을 지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 그와 같은 매일같이 접하는 광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문구를 모르면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를 그대로 두는 게 낫겠죠. 정답은 3번. 다음 리을에 이렇듯 살려는 하고 앞 내용이 다시 반복되므로 생략하던가 아니면 아는 게 병이다 라는 속담을 보강해서 문제점을 부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살려는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생활에 밀접하게 달라붙은 광고는 반복되는 우리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자, 요 앞까지의 내용이 모두 우리가 매일같이 광고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내용이고 반복된 내용인 건 맞네요. 따라서 아예 생략하거나 또는 아는 게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부각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순수한 기쁨, 즉 성공돈,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몹시도 요만하는 삶의 추구 대상이다. 그런 까닭에 즉 환상의 이미지들, 광고에서 마술적으로 실현된 현재의 상황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광고에 처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광고에 휩싸여서 즉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정신을 산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강할 수는 있죠. 그리고 본문 내용과 중복된다는 걸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 지문에서 결국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첫 단락에 제시됐어요. 즉 우리는 반복되는 상황에서 매일 뭐야? 광고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이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 속에서 마술적으로 실현된 현재의 상황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광고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요. 다음 글에 언급한 국악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찾아야죠. 첫 번째는 이 글에서 국악의 특성이라고 말한 즉 이 글에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국왕의 특성을 찾아야겠고 그 특성을 찾았다면 이제 시의